자, 우리는 부등식의 영역을 해볼 건데요. 부등식의 영역은 결과를 알면 선생님 생각엔 어렵지 않은데 그 결과를 이해하는 게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부등식의 영역을 해보면 X축이랑 Y축 이 두 선에 의해서 평면이 하나, 둘, 셋, 넷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제1, 제2, 제3, 제4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함수, 어떤 곡선에, 어떤 직선에 의해서 곡선이나 직선이나 뭐 원이나 이런 도형들에 의해서 이 좌표평면의 영역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X축, Y축에 의해서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진 것처럼 쉽게 Y는 선생님이 2를 한번 봅시다. Y는 2. 이게 같다가 있다는 얘기는 Y가 2보다 큰 것도 있고 Y가 2보다 작은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Y가 2라는 직선은 X에다 뭘 집어넣더라도 Y가 2니까 X축과 평행하게 우리가 직선을 끊는다는 걸 배웠어요. 그럼 이 선이 Y는 2예요. 2가 되는 이 좌표평면에서 Y는 2가 되는 영역인 거지. 직선이지만 그러면 Y가 2보다 크다. 그럼 Y라는 값들이 여기에 3, 4, 5,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2보다 큰 애들은 어디에 있는 애들입니까? 위에 있는 애들이죠. 3, 4, 5 야들이 2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면 3이라는 아이도 더 크죠. 그러니까 이 직선 위쪽에 있는 이 영역 전체가 Y가 뭐보다? 2보다 큰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직선의 아래쪽은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2라는 값보다 작은 Y 값들이죠. 그러니까 아래쪽은 Y가 2보다 작은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나아가서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약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으면 선생님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등호가 성립하는 도형을 그립니다.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애는 Y 절편은 1이고 X 절편은 마이너스 1이니까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이 Y와 X 플러스 1이 같은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X가 1일 때 X가 1이면 우변에 있는 애는 X에다 1 집어넣으면 2죠. 그럼 Y가 2가 되면 그거는 같은 애들이지. 그런데 Y가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5가 된다고 해봅시다. 즉 Y가 위를 조금 지울까요? 선생님이 쭉 그려서 Y가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5가 돼. 3, 4, 5야. 그러면 1이라는 애에 대해서 우변은 항상 2잖아요.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우변은 항상 2죠. 근데 좌변이 3이 되고 4가 되가 5가 되면 이 2보다는 어떤 애들입니까? 큰 애들이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를 집어넣어 볼까?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그럼 X에다 2를 집어넣으면은 Y가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은 3이고 그럼 Y가 3이 될 때 같아요. 그런데 Y 값이 4가 되거나 5가 되면 우변에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이 3보다 4, 5, 6 이런 애들은 더 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됩니까? 그래서 자, 요 위쪽에 이 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에 있는 영역에 있는 모든 점들은 X 플러스 1보다 Y가 더 큰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반대니까 좌표평면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눈 거야. 그럼 반대의 경우니까 얘는 X 플러스 1보다 작은 영역이 이 직선의 아래쪽이 되겠지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일반화시켜서 X축, Y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어떤 곡선이 뭐 이런 선이 y와 y는 fx라는 선이 있다. 그러면 이 선의 위쪽은 얘들아 같은 x값에 대해서 이거는 이 점은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거야. 그런데 x를 집어넣었을 때 fx는 항상 이 파란색깔 점의 y 값이잖아요. 그런데 y의 값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우변에 나온 결과는 이 값인데 이 y들은 요 위에 있으면 y가 이 fx보다 당연히 뭐 한 겁니까?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 곡선이든 직선이든 어떤 선의 위쪽은 y가 fx보다 큰 영역에 되는 거고 아래쪽은 y가 fx보다 작은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보면 예를 들어서 부등식이 y가 x제곱 플러스 1보다 작다. 요 영역을 나타내어라 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먼저 뭘 그려야 돼요? y 이꼴 x제곱 플러스 1을 그려야 돼요. 그럼 자가 꼭지점이 뭐죠? 0,1이고 아래로 볼록 0,1에 아래로 볼록이니까 요게 이 검정 색깔 선이 y 이꼴 x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런데 y가 x제곱 플러스 1보다 작으래. 그럼 작으면 어느 쪽이죠? 아래쪽이죠. 그래서 제가 나타내는 영역은 아래쪽인데 이 등호가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럴 때는 이 등호가 되는 애들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색칠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y가 x의 제곱 플러스 1보다 작은 영역이다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한 영역이 맞는지 틀린지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 영역에 어떤 특정한 쉬운 점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0,0을 집어넣어 봅시다. 이 0,0은 x에다가 0 집어넣고 y에다가 0 집어넣어요. 그럼 x에다 0 집어넣으면 우변은 이렇게 쓸까? 쟤를 여기다가 씁시다.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우변은 1이고 y에다 0 집어넣으면 좌변은 0이에요. 얘가 1이 0보다 더 크죠? 그럼 내가 한 영역이 맞구나. 이게 맞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특정한 쉬운 점을 집어넣어 봤을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 내가 찾은 영역은 맞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고 원의 영역을 선생님이 한번 해볼 건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 이거는 우리가 중심이 뭐이고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등호니까 그러면 등호에 대해서 y제곱이 r제곱보다 작다 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보다 크다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보면 되느냐면 일단 반지름보다 작은 거는 원의 내부고요. 반지름보다 큰 거는 원의 외부입니다. 그러니까 내부가 아니니까 외부가 될 건데 왜 내부가 되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원이라는 게 중심에서 이 원까지의 거리는 항상 r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이 식을 이렇게 잘 안 나오네. 파란색으로 씁시다. x 마이너스 0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0의 제곱에 라고 바라보면 이거의 루트라고 바라보면 0,0에서 x, y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뭐보다 작다? 반지름보다 작다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에서 여기 좌표평면에 어떤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는 것은 당연히 원의 내부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어떤 점을 찍더라도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지죠. 따라서 r제곱보다 작은 거는 원의 내부, 이거는 반지름보다 큰 거니까 당연히 바깥쪽의 점,
바깥쪽에 점을 찍으면 이 반지름의 길이보다 중심에서 이 x, y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보다 작으면 내부, 반지름보다 크면 외부. 그래서 우리 연립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